비용 부담을 전액 지원을. 전액이요? 네. 저 그건 조건 없어요? 네네. 당장 신청. 네. 근데 이제 어디가? 낳고 나서 3개월 동안만 초반에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이제 첫 만남 이용권. 네 그걸 이제 첫째 낳았을 때 이제 모든 아이들한테 200만 원씩.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받으셨어. 둘째는- 맞아요. 받았어. 둘째는 올해부터 300만 원. 300. 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예. 지금 벌써 지금 실망했어 지금. 아 100만 원. 네 100만 원. 자, 요즘 제가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사회에 닥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끔 해보거든요. 저도 이제 사회 관심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고. 예. 왜 시작부터 그런 얘기를? 아니 뭐 기사가 떴길래 그냥 그러는 거지. 아이 그거 뭐 예능이라 뭐 자극적으로 내려고 그런 거라. 어쨌든 그렇게 돈을 벌고 어떻게 해도 저는 이 문제는 돈으로는 해결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요즘 제일 심각한 문제 뭐라고 보세요? 저출산. 저출산이죠. 지금 심각해요. 이러다가 국가가 소멸되진 않을까라는 고민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더라고. 우리나라 출산율이 전 세계 꼴등인데 우리나라 전체로 해서 0.78명. 서울 전체가. 출산율이 0.59명.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단하죠. 둘이 만나서 둘이 만나서 둘이 한 명도 안 난다니까. 둘이 돼야 되잖아. 최소한 네. 유지가 되려면 아, 그러네요.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진짜 심각한 거지. 그야말로 뭐 인구 멸종 위기에 처한 심각한 상황인데 무서워. 그래서 저희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그렇지, 같아요. 그렇지. 뭔가 좀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융단 폭격을 맞을 분 한 분 모셨고 일단 완전 융단 폭격이죠. 융단 폭격 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위기에 처한 심각한 상황을 서울시에서 또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해서 발벗고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서울시 양성평등 담당관 이성훈님과 또 최근 아들 둘을 연년생으로 출생하셔서 이 육아에 대해서 애국자. 네, 정말 애국자라고 봐야죠. 예. 여기요? 육아에 대해서 또 유튜버로 활동하고 계신 꽁지 홍지혜님과 같이 요 이야기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지금 우리 양성평등 담당관님께서 웃고 계신데 이거 웃을 일이 아닌데 지금. 웃음이 안 나야죠. 예. 이제 어떻게 보고 점점 계세요? 어두워지실 것 같은데. 요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죠 주변에서. 특별히 작년부터 굉장히 어. 출생률이 많이 낮아져가지고 네. 작년부터 원래 계속 낮아졌던 거 아니에요? 예, 계속 낮아졌는데 작년부터 특별히 좀 이슈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래서 진짜 안 되겠다. 네. 뭔가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작년부터 정말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시 출산율이 지금 어떻게 추이가 어떻게 돼요? 지금 점점 아까 보니까 떨어지고 있죠. 어마어마하던데. 0.59. 네. 0.5. 네. 저희가 한 10년 전에 한 1.3 정도 됐던 것 오. 같아요. 1.3. 그 10년 만에 반토막이. 반토막 미치네. 10년 만에 무슨 일이 근데 이제 올해도 좀 더 낮아질 것 같다 이런. 어. 네. 저희 애가 내년이면 초등학교 들어가요. 저 7살인데 30만 명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반에 거의 한 15명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야, 우리 때 막 그 거의 60명이었는데 한 반에. 아, 저희 고등학교 때 한 반에 한 학년에 20반씩 있어서 가지고 그 밑에 지하실에서 막 강의 듣고 막 그랬던 적도 있어요. 고등학교 때. 엊그제 같은 일입니다. 진짜 큰일이네, 큰일. 아니 근데 유튜버 꽁지님도 사실 최근 이제 연년생 자식 애기들 키우시잖아요. 네. 뭐 계획하고 의도했던 건 아닌데 아니, 누구도 어쩌다 계약을 보니 한 적이 이게 없습니다. 예. 네, 이렇게 슬슬 이렇게 풀려버려가지고. 네. 어. 이런 출생률 이야기 들으면 좀 어떠신지도 좀 궁금해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육아의 최전선에 지금 있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아기들을 볼 일은 많죠. 여기저기 가면 여전히 북적북적 거리고 아기들 많고 뭐 유모차 이렇게 막 살라 그러면 또 막 대기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는데 대기도 해야 돼? 네, 맞아요. 그런 게 있는데 요즘 유명한 뭐 키즈 카페 이런 데는 뭐 대기 걸어야 돼요. 근데 조금 달라진 느낌이 좀 체감처럼 느껴지는 게 뭐냐면 지나가면 지나가시는 대로 어르신분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보세요. 맞아. 아기들을. 이뻐해 주시죠. 네, 그냥 뭐 발에 치이는 게 어린이 이런 게 아니고 너무 오랜만에 만난 귀하지, 아기 더. 약간 이런 귀하지. 느낌으로 대해 주시는 게 약간 주변 아기가 없긴 없나 보다 이런 걸로 좀 애기 와닿고 있어요. 울음소리가 귀해졌습니다. 네, 네. 예. 좀 참아주시고 카페에서도 오히려 그렇게 그래서 그런지 막 지금 뭐 전국 지자체가 난리예요. 출산율 높인다고. 뭐 인천은 보니까 18살까지 1억을 지원한다는데? 뭐야 어디야 어디요? 인천이요. 인천. 아니 서울 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인천시는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을 더 추가로 주면서 다 합쳐 보니까 1억 원이 되겠다. 아직 다 현재 주는 건 합쳐보니. 아니고 25년, 26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들 합쳐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고 네. 현재 시점은 서울시가 더 많이 주고. 아무튼 이제 저희 서울시도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는 얼마 주는데요? 우리 지금 그게 중요해지 우리 또 이게. 어쨌든 인천보다는 살짝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이제 국가에서 이제 주는 게 얼마인지 알려주시라 대부분이고. 잠깐만 이게 뭐가 포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출생을 하면은 출산 지원금을 주고 네. 그다음에 뭐
숙박비라든가 뭐 급식비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주는 것만 해서 산후조리 경비라든지 산후조리 경비도 주는구나. 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 서울시만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더 많이 줍니다. 아니 산후조리 경비 줘도 산후조리원 들어가는 거 반의 반도 안 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홍주님? 산후조리원 다녀오셨죠? 네, 그 얼마 내셨는지 기억나실 거 아니에요. 기억납니다. 한번 살짝 얘기 들어보고 서울시도 얼마 주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러니까요. 기억납니다. 아 어마어마해요. 네, 일단 그 산후조리원에 쓰는 그거랑 산후조리 경비랑 조금 다르지 않아요? 그 맞습니다. 집에서 다릅니다. 산후조리를 하는 걸 도와주시는 도우미분께서 보시는 거를 네,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걸로. 도우미분하고 산후 마사지 같은 거 도와드리고 뭐 한약 사고 뭐 이런 것들 그쵸, 그쵸. 산후 회복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비용 쓸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게 이제 소득에 따라서 몇 %씩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 저 같은 아닙니다. 경우는 이제 산후조리 경비는 다 주죠. 다 줍니다. 다 줘요? 모든 출산부한테. 정확하게 알아야 돼. 진짜요? 이게. 제 기억에는 왠지 그랬던 받으실- 것 같은데. 못 받았다 보다 못 받았어 지금. 아니,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했어요. 아 진짜요? 네. 아씨, 아까워. 하나 더 나세요. 세 명 이게 갑시다 우리. 아깝다고. 3명 갑시다 우리. 아니 근데 이거 그 참- 생각을 해보면 지금 아이 둘을 낳으셨으면 네. 몇 년생이면 2억이잖아요. 인천에서 낳았어요. 2억.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요. 그런 아쉬운 생각은 안 드세요? 많이 아쉽네요. 아까 매번 이사를 말씀드렸듯이 다니면서 받아야 되는 현재는 건지. 저희가 많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케팅이 잘 돼야 네, 돼요. 그러니까요. 아주 선생님. 참- 1,100억 딱 얼마나 좋아 이거. 아니 어. 근데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 애기 난 사람들은 억울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이미 나서 키우는 사람 네, 어떻게 해? 이미 나서 키운 사람들도 좀 혜택이 저도 좀 같은 있어요. 생각입니다. 부모님이시죠? 저도 네. 애가 셋인데요. 오. 그 애가 어쨌든 셋. 이미 애국자시네. 초의 애국자시네. 이미 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돼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너무 저도 좀 회사에서 열심히 애써가지고 여러 정책들 하려고 하는데 네. 어쨌든 우리가 출산율을 높이는 게 네, 목표긴 일단- 해서 네 맞습니다. 예, 그 이야기를 좀 낳게 먼저 좀 만드는 하고 게 있죠. 중요하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도 그래요. 그러니까 육아 자체가 요즘은 정말 핵가족이기도 하고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웃들끼리 막 친해서 네, 네. 우리 애 좀 잠깐 맡아줘 막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진짜 혼자서 아기를 케어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지 않을까. 옛날에 속담 중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동원돼야 된다는 맞아요. 속담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마을이 없잖아요. 마을에 개념이 없어요. 지금 우리 때만 해도 애기 낳아서 기르면은 이제 한 6살 7살 되면 알아서 나가서 놀다가 그치. 놀이터에서 지들끼리 치고받고 막 하고 막 극 던지고 모래 먹고 들어가. 이거 이놈의 자식아 해가지고 야 밥 먹어 하고 막 집에 그치. 들어오고 막 그런 시기인데 요즘 애들끼리 놀 데도 없어. 놀 데도 없어.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애들을 만나려면 어딜 가야 되냐면 유치원 아니면은 그냥 학원이에요. 맞아. 그렇다 보니까 그 이외의 시간은 계속 집이랑 부모님이랑 붙어 있어야 되니까 이게 육아가 힘들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화났네. 네. 화가 났어 지금 보니까. 화가 났어. 저는 육아를 좀 많이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육아가 힘들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이런 것도 서울시에서 좀 지원이나 좀 정책을 좀 보완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네, 있습니다. 현금 지원만으로는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어린이집이나 뭐 부모 수당 이렇게 드리는 것들이 있지만 좀 더 이렇게 편안한 육아 환경도 위해 다양한 서비스 개발하고 있고 또 계속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가 뭘 하고 있는지 한번 좀 요즘 뭐래요, 들어보자고. 진짜? 탄생응원? 태어나면 옆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탄생응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탄생응원. 마음만으로 응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네. 여러 가지 이렇게 모든 생명과 또 모든 부부와 네. 또 모든 가족의 탄생을 이렇게 응원하는 마음으로 네. 다양한 정책들을 좀 묶어놓은 거거든요. 뭐 무슨 그러니까 응원 말고 뭘 해주시는지를 알려줘야지. 무슨 정책이 으쌰 이런 거 말고. 난임 지원이나 산후조리 경비 이런 지원 사업들이 네. 좀 들어가 있고 육아 지원들은 내가 뭐 서울형 아이 돌봄비라든지 뭐 서울형 키즈 카페 뭐 여러 가지 또 어린이 뭐 틈새 보육 뭐 여러 가지 그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 여러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그 신기하다. 나만의 결혼식이라고 해가지고 아 그래요? 예, 그 서울시가 갖고 있는 공공시설에서 약간은 좀 저렴하면서도 좀 특색이 있는 결혼식 할 수 있도록 우리 공원이라든지 뭐 서울 숲이라든지 이런 우와. 데서 야외 결혼식 지원해드리고 네네네. 매니징해드리는 그런 사업은 좀 자 질문. 그거 힙하다. 어디다 신청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런 걸 알아야지 그냥. 서울시 가족센터 치시면 그 홈페이지에서 네네. 나만의 결혼식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와. 그래서 지금까지 가족센터. 1년부터 네. 올해 예약건까지 다 받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빨리 신청하시면 좋은 장소를 먼저 아, 선정하고 좋네요. 사실 그게 이게 왜 시작됐냐면은 코로나 끝나고 나서 갑자기 결혼식장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서 맞아. 결혼식장 구하기 힘들다는 맞아요. 그런 청년들이 많아서 네네. 그런 서울시의 공공 장소들이나 좋은 장소들을 꼭 이렇게 저렴하고 막 싼 데가 아니라 좀 이렇게 분위기 있게 할 수 있는 곳들을 골라가지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럼 봐요. 공간만 대여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공간도 뭔가- 대여해주고 거기 그 지원해주는 업체분이 약간 매니지도 좀 해드려요. 저도 재밌겠다. 연계해서 저도 사회부와 드릴 그 용의
얘기가 있거든요. 그럼 재능 기부 차원에서. 아, 정말요? 아, 그럼요. 알겠습니다. 감당 저희가. 못한다 그러다가 이 DM이 막 폭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그러다 이 방송도 그만두겠죠. 새로운 쪽으로 이제 길이 아무튼 그런 열려버리는. 결혼에 대한 지원, 그 부부 출발 응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고요. 예.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런 좋은 정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홍보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잘 몰라요. 저 지금 처음 알았잖아요. 이런 야외 결혼식을 님도 도와준다는 사실 게. 그렇잖아요. 우리 혜택 작년에 처음 시작한 게 너무 많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작년에 시작했는데 벌써 1년 지난 네,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1년이 지나도 우리가 모르는 거면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몰라. 저희 여기 서울시 공무원들 나올 때 맨날 뭐라고 하는 게 왜 홍보를 그렇게 못해요? 아 정책이 좋아요. 되게. 음. 조용히 만들었다가 조용히 사라져. 이렇게 너무 표정이 슬퍼요. 점점 안 좋아지신다는데. 네. 서울시만의 정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데도 다할 거 나와서 아니에요. 이제 말씀도 드리고 그렇죠, 그러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정책 뭐 아기 낳을 때 받으셨던 정책 지원 같은 거 있으세요? 네. 서울시에서 했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서울시 뭐 홈페이지 뭐 이런 데 들어가서 뭐 알게 됐다 이런 건 아니고 이런 걸 또 따로 공부하신 유튜버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막 일목요연하게 뭐 2023년에는 뭐 이런 정책들과 그러니까. 뭐 지원들이 있더라고요. 이러면서 이렇게 막 설명해 주시는 걸 보고 이제 제가 따라서 신청을 하게 된.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유튜버 분들이라든지 요즘 이렇게 SNS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정책들을 좀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해달라. 이렇게 뭐 돈이라도 좀 쥐어주든지 아니면 뭐 그게 아니더라도 돈이라도 연락드리겠습니다. 하심이 나와버렸는데 아무튼 저는 아기를 키워야 되니까요. 아무튼간에 뭐 그런 식으로 좀 홍보를 많이 할 수 네, 있으면.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저희는 뭐 서울시 홈페이지에 띄워놓으면 되겠지. 뭐 서울시 아니야. 서울시 어떻게 들어가는지 몰라. 서울시 홈페이지가 있는지도 몰랐어. 서울시에서 나는. 운영하는 뭐 SNS 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부모 이제 젊은 부부들은 이제 그런 자기가 좀 동년배들의 유튜버 많이 보고 이렇게 네, 이러시니까 그런 거 많이 그러면서 활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준비하는 남녀가 예식장을 잡으려면 서울시에서는 이런 걸 할 수 있어를 그냥 기본적으로 알 수 있게 돼야 그렇죠. 되거든요. 지금 우리도 처음 알잖아요. 지금. 아니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아 이거 물론 뭐 사무관님한테 뭐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입이 바짝바짝 마르셔요 지금. 이게 뭐냐면 알아서 찾아서 받아내면은 그 기분이 반감될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정책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세금 공부하듯이 공부를 해야 그 정책을 우리가 혜택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혜택을 얻으려면 우리가 정신줄을 놓고 애를 키우기도 힘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고 있는 사이에서 알아서 지원이 딱 받는 거지. 그러면 뭔가 뭔가 이게 뭐야? 서프라이즈. 서울시에서 나한테 이런 걸 해주네 라고 서프라이즈 같이 뭔가 나오면 정책이 알아서 적용받게 되면은 저 그게 베스트라고 보거든요. 저도 아이디어 있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이를 낳을 때 보통 이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잖아요. 맞아요. 병원에서 알려주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임신 딱 사실 알고 병원에서 그거 그러면 임신 이렇게 되면 등록하자마자 이렇게 혜택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시도한 게 있습니다. 뭐요? 그 저희가 모든 임산부한테 임산부 교통비를 70만 원을 주거든요. 아, 그거 좋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저 잘 썼어요. 네, 근데 잘 그거를 썼어요. 받으려면 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교육 영상을 의무적으로 듣게. 거기에 모든 정책을 다 소개해줘요. 그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 근데 이제 공부는 한번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 70만 원을 받기 위해서라도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책들, 산후 그 육아된 정책들을 다 일별에서 공부할 수 있는 영상을 이제 보시게 만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맞는 키라고 해가지고 몽땅 정보 맞는 키라고 이런 육아 정보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포털 사이트나 하나 만들었고 이번에 좀 고도화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걸 꼭 하려고요. 적기가 되면 이때 이거 신청하셔야 된다는 알림 문자를 그렇지. 보내드리려고 저희가 그 AI 뭐 이런 거 그렇죠, 접목해서 근데 카톡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내주시면 네. 참 그러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서비스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통합 서비스 시스템 마련해서 저 임산부고 애기 예, 이제 낳는데 회원 등록하시면 네. 바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애가 몇 살 됐을 때는 뭐 해야 된다를 알려주고 지금 요 때는 요거 지원 네. 받는 겁니다. 네, 일단 몽땅 정보 맞는 키 그렇죠. 기억하시라고. 정보 맞는 키. 예, 기억해 주시고 뭐라고요? 임상 정보? 몽땅 정보 맞는 키 사실 이름도 어려워. 죄송합니다. 맞는 정보, 키 그냥 맞는 맞는 키 이렇게 하면 그럼 맞는 키 검색하면 뭐가 너무 많이 나와. 네. 지원 맞는 키. 예, 뭐 약간 예, 이런 식으로 예, 해가지고. 맞는 키만 일단 쳐보시면 나올 것 같고요.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듣기로는 뭐 이런 뭐 세부적인 내용 중에 하나지만 뭐 첫째 태어날 때 지원이 다르고 둘째 태어날 때 또 지원 다르고 이것도 역시 공부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둘째를 낳으면 아무래도 메리트가 더 있는 거잖아요. 지원이 더 많이 된다라는 얘기. 그게 바로 올해부터 바뀌는 겁니다. 올해부터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거 선생님 짚어주세요. 24년부터요? 네, 네. 23년 아니고 24년부터? 그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이제 첫 만남 이용권. 네 그걸 이제 첫째 낳았을 때 이제 모든 아이들한테 200만 원씩 네, 주는데 맞아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받으셨어. 둘째는- 맞아요. 맞아요. 받았어. 둘째는 올해부터 300만 원. 300.
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예. 지금 벌써 지금 실망했어 지금. 아 100만 원. 네 100만 원. 셋째는 좀 더 드리는 걸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둘째까지만 지금. 네, 일단 아니, 잠깐만. 둘째 이후는 300만 원. 저는 일단 예. 둘째까지만 생각. 아니, 솔직히 제가 현실을 말씀드리면 요즘 300만 원 가지고 유모차 하나 사면 끝나는 거 아시죠? 너 비싼 거 사서 그래. 근데 요즘 내가 태어난 아이한테 처음 뭔가를 사주는 건데 싼 유모차 사주고 싶은 부모 절대 없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요즘 이런 게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약간 그러니까 육아 인플레이션 옛날에는 같이? 잘 여기? 봐요. 옛날에는 비교 대상이 기껏 해봤자 엄마 친구 아들이었어요. 맞아. 엄마 친구 딸이었고 그냥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인데 요즘에 비교 대상은 전 세계입니다. 인스타그램이나 SNS 이런 걸로 전 세계 사람들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 다 보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눈들이 높아져서 이런 정책들도 거기에 눈높이에 맞춰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그래서 현실도 분명히 이해를 하긴 해야 네. 될 것 같아요. 시에서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현금 지원 말고 다른 방법도 한번 네, 좀 생각을 해보자. 약간 문화적인 측면을 좀 더 만질 네. 수 있으면 좋을 것 그리고 같아요. 첫째에서 이제 둘째를 낳으면 이제 현금 지원을 더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이 현금 지원보다 더 중요한 건 둘째를 낳으면 첫째 육아가 너무 힘들어져. 정답. 혹시 뭘 알고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올해부터 하는 사업 중에 또 아 진짜 몰랐어. 이거 좀 몰랐어. 첫째, 저 지금 와서 보고 있어요. 둘째를 낳으면 어디 내 있어요? 둘째 어디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둘째를 낳으면 첫째를 돌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첫째를 돌봐주는 아이 돌보미에 대한 본인 비용 부담을 전액 지원해 줘요. 전액이요? 네. 저 그건 조건 없어요? 네네. 당장 신청. 네. 근데 이제 어디니까? 낳고 나서 3개월 동안만 초반에. 되게 조건이 많아요. 네, 그게 많아요. 저도 아쉬운 점인데요. 조건을 좀 아무튼 완화시킬 수 이제 있는. 올해 또 늘은 게요. 이제 뭐예요? 부모 급여라고 부모 작년에는 70만 원이었는데 네. 올해는 100만 원으로 한 달에 100만 맞아, 원, 한 달에 맞아. 100만 원씩. 맞아, 맞아. 언제까지요? 맞아, 맞아. 언제까지? 0개월부터 12개월까지. 1년 동안. 1년 동안 그리고 음.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는 70만 원 이렇게 인상이 됐어요. 아이 돌봄에 관해서도 뭐 지원이 좀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예.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돌봄을 네, 해줬을 그 아까 때도 말씀하신 지원이 것처럼 되고. 사실은 그런 마을에서나 자기 친인척들이 돌봐주면 제일 또 믿고 그쵸. 맡길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만 서울형 아이 돌봄비라고 해서 사촌 이내 친척이나 조부모가 돌봐주실 때 한 달에 30만 원씩 이제 1년간 지원해 드리고 지원이 많네요. 확실히 많아졌네요. 네. 옛날.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리 애 낳은 사람들은 뭐 우리는 뭐 소외감을 느끼고 뭐 내가 맞습니다. 요즘 날 걸 뭐 이런. 그래서 저희도 좀 생각하잖아요. 그런 게 고민돼서요. 네. 사실은 저희 서울시에서 고민 중에 하나는 청년들이 20대 때는 이제 그 일자리나 교육 때문에 서울로 많이 이주를 해요. 네.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애를 낳으면 집이 없어서 맞아. 집 또 맞아. 이제 신혼 부부 때까지 어떻게 사는데 애를 낳으면 근본적으로 가면 결국 또 집 문제가 애들을 되잖아요. 좀 키울 만한 널찍한 집은 서울에서 얻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좀 시도하는 거는 그 양육 친화주택이라고 해서 네. 그런 아이들을 좀 키울 만한 널찍한 그런 그리고 거기에 키즈 카페나 어린이집 이런 게 한꺼번에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그런 양육 친화주택을 좀 이번에 처음으로. 비싸면 못 들어가잖아 근데. 근데 이게 임대주택이거든요. 아. 경쟁률 엄청 높잖아요. 그럼 이제 아직 있지는 않고 이제 네. 짓고 지으려고 이제 계획 부지를 중이시군요. 이제 두 군데 선정을 해놨어요. 이제 오. 그런 아파트들을 좀 많이 해놓고 거기 있으면은 이제 애도 키우고 어린이집도 보내고 가끔 키즈 카페도 보내고 거기서 이제 원스톱으로 다 되는. 네 약간 그래서. 요새 뭐 좋네요. 초품화 얘기하듯이 초등학교 키품화 뭐 이렇게 오. 어린이집 품은 뭐 그런 저기 지금 나오네 저기. 네 저런 주택 개념을 좀 저렇게. 많이 서울에 만들면 애를 낳은 사람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저거 되게 튼튼하게 지어야겠다. 층간 소음이 엄청날 것 같아요. 여기는 뭐 다 층간소음이에요. 저기는 제가 봤을 때 다 이해해 줄 거예요. 네, 저기는 다 애가 있어요. 약간 여기는 이제 다자녀 그런 타운 그렇죠. 같은 느낌이에요. 알람이 울려야죠. 10시 되면 얘들아 자야 된다. 인터폰이 이렇게 다 같이 10시 되면 재우려고. 아파트 전체 불을 내려버리는 것 같아요. 아이가 다 잠들라고. 잠들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애들한테도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소등을 해버리면 차라리 그냥 부모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뭐좀 드라마나 더나 몰랐는데 좀 묶어버리고 그러거든. 안 잘라고 버텨도 잠듭니다. 근데요? 일단 그 우리 꽁지님 네. 그냥 지금 우리 서울시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관련된 뭐 출산율 제고할 수 있는 정책들 듣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현실을 못 따라간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 애를 뭐 낳고 키우고 하는 그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 계속 이렇게 혜택이 늘어나고 있는 거 다 좋거든요. 근데 그렇지. 이 좋음은 아기를 이미 임신한 이 시점부터 좋은 거지. 임신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취업해서 결혼을 해야지 아기를 낳아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전 단계. 어차피 잘 안 와닿아요. 그러니까 뭘 돈을 뭐 맞아요. 얼마를 쓰고
내가 임신하면 얼마를 받고 출산하면 얼마를 줄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경험을 못 해봤잖아요. 아 맞다. 안 왔잖아요. 그러네. 아직 나한테 못 오는 거잖아요. 어차피 마음을 먹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그 마음을 먹는 타이밍을 이제 잘 거기를 구슬려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는 있어요. 저는 그 진짜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 이미지도 좀 심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려면 우리 미디어에서 비춰진 모습이 너무 우리가 힘들고 맞아. 애를 뭐 금지 오겹처럼 뭐 금이야 오기야 막 이렇게 키우는 모습이 저는 애는 그냥 막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언론에서 하는 건 무슨 어디 뭐 키즈 카페 뭐 어디 갈 수도 없는 비싼 곳 나와서 거기 애 데리고 가고 막 이런 거 너무 많이 비춰줘요. 그렇다 보니까 나는 저렇게 해줄 수 없는데 그렇다면 애를 안 낳는 게 낫겠지라는 생각도 저도 했었거든요. 그런 인식의 변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 아이를 막 우리 엄마 할머니 세대에 막 키울 수 있었던 거 그냥 방목이었거든. 어떻게 보면 내다 놓고 이제 예, 마음껏 뛰어놀아 약간 뭐. 이런 거였는데 그런 상황이 요즘 또 힘들게 네. 안 되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늘 얘기했던 게 홍보가 안 돼서 이걸 못 받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서울시에서 대충 통계내서 못 받은 사람 받은 사람 이렇게 나눠진 게 있나요? 아니면 다 받나요? 제일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소득 기준이 좀 있어요. 서울형 아이 돌봄비 같은 정책들도 중위소득 150%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기준이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맞아. 서울에서는 그 맞벌이 부부들이 중위소득 150% 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렇지. 맞아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좀 아쉽고 이제 아니 저는 그래서 그 이야기도 좀 하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약간 경제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연봉 1억의 실수령액이 여러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연봉 1억 받는 사람이 실수령액이 650도 안 돼요. 월. 650. 그럼 월 650으로 애 키우려면 말이죠. 이것도 힘들어요. 왜냐면 집 대출 받은 거 이자 내야 되죠. 생활비 내야지. 학원 보내야지. 우리 식대 내야지. 이런 거 다 합치면 이것도 사실 고소득자는 아니에요. 맞아요, 어떻게 맞아요, 보면 맞아요. 세금 다 떼고 의료보험 다 내고 하면 650으로 애를 키운다. 이것도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그 금액 맞아요. 소득 금액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 네. 지금 아예 시대에 없애든지. 맞게. 맞아. 예, 그러니까 아예 없애든지. 저도 아까 하고 싶었던 말이 그건데, 그러니까 돈이 조금 많이 번다라고 해서 배부른 소리 하나 이게 아니라 사실상 제 소신적인 생각으로는 그 좀 적당히 중위 소득 정도로 버시는 분들이 제일 아기를 낳을까 말까를 걱정을 제일 많이 하세요. 맞아요. 그렇지. 예. 거기서 제일 고민을 많이 하세요. 네. 왜냐면 조금만 더 벌면 잘 벌 수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애를 낳아버리면 더 못 벌어지면서 이제 더 힘들어지면서 정답이에요. 그렇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낳지 말을까? 이렇게 되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아, 엄청 진짜 열심히 어려워요, 달려서 이게. 돈을 진짜 벌어 어려워. 왔는데 도로 그래서- 빠꾸가 될까봐 걱정이 되는. 저는 전부 다 지원을 해주는 게 맞는 방법이 네. 아닌가 맞아. 생각이 저도 들어요. 적극 동의하고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전 세계 꼴등이잖아요. 네. 그리고 뭐 거의 미국에서도 뭐 우리나라를 평가한 거의 재앙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좀 파격적이고 훨씬 더 지금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책 수준을 넘어서야 변화가 생기지 지금 뭐 지원 안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네. 출산율은 떨어지잖아. 네. 그러면은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그런 정책도 있어요. 애 셋 나면은 종합소득세를 평생 면제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있더라고요. 대박이다. 그런 정책도 네. 있어요. 종합소득세 세금 면제, 면제. 애 셋 이상 나면 뭐 이런 정책도 네. 이거 이 정도 파격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니면 집을 생각도 좀 주세요. 해요. 집도 주면 좋죠. 집 근데 주세요, 집. 네. 우리나라가 집을 드리면 다 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제일 파격적이다. 네, 그런 근데 이게 또 우리의 생각이 있지만 또 현직에서 그리고 또 예산도 한계가 있고 네. 정책을 하시는 분들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그런 생각 하시면서 이거 국가적 차원에서 뭔가 획기적인 변화를 줘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튼 맞아요, 저희가 맞아요. OECD 뭐 기준으로 해서 그런 저출생 대책이나 이런 현금 지원이 높은 편은 아니고요. 더 훨씬 더 높이긴 해야 되는 상황인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책도 네네. 있다고 그러면서요.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가장 좀 호흡 시민들한테 좀 이거 정말 좋은 정책이다라고 이거 나도 관련이 있거든. 들었- 이게 들었던 제일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난임 시술 지원비를 많이 줬었는데 그것도 역시 소득 기준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서울시가 소득 기준을 철폐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서울시에 박수를 보냅니다. 네. 이게 그렇더라고요. 네. 저희도 사실 그 시도를 계속 하고 있다 아직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제일 불만이 아니 아이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낳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도 맞아요. 지원을 안 해주는데 네. 이 그렇구나. 사실 되게 비싸잖아요. 예. 그거 진짜 뭐 몇 번 하면 몇천 원 원에 없어져요. 진짜요? 그 정도예요? 아 진짜 비싸요. 오. 보험이 안 되는 것도 많고 보험이 안 되는. 보험이 안 되면 엄청 비싸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게 약간 현타가 오더라고. 이거 몰랐어.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원이 하나도 없이 몇천만 원씩 네. 써가면서도 안 되는 이 상황에서 지금
무슨 애를 낳으라 그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발표하고 작년 하반기 때 시행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조금 전문적인 말씀드리면 이제 그 지원 시술별로 칸막이가 있었어요. 종류별로. 네. 근데 그걸 칸막이를 없애가지고 시술을 한 횟수가 한 6, 7번에서 한 20몇 번으로 이제 늘어나게 되니까 네. 지원 횟수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호응이 좋고 실제로 작년 하반기 때 그 난임 시술비 지원받은 사람이 60% 이상이 증가를 한 거예요. 저희도 뭐 신청했어요 저거. 예.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 난임 또 아이를 갖고자 하는 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네. 끝까지 도와드리는 게 맞다고. 그러니까요. 맞아. 그거 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지금 횟수가 그러면 제한이 없이 하는 겁니까? 20번까지입니까? 어떻게 거의 되는 거예요? 22번까지인데요. 22번까지요. 거의 무제한 거의 급이긴 이제 하죠. 그 이상 무제한이죠. 하기 좀 어려우실 저 거예요. 때만 해도 3번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횟수는 확실히 늘어난 거네요. 서울시에서 그렇습니다. 해서. 거의 무제한이라고 볼 만큼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소득 제한도 없는 거고. 없죠. 없죠. 그러니까. 네. 백승민 변호사님 계속 좀 도전해 주세요. 아, 힘들어요. 아니 우리 출산율을 위해서. 그리고 예. 이제 난임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피험관 시술하다 보니까 쌍둥이도도 많이 늘어나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쌍둥이들에 대해서는 다태 안심보험까지도 무료로 다아, 지원해드리고. 그러니까 서울시도 좋네요. 진짜 애를 많이 써요. 노력을 많이 예산 하네요. 한도 내에서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아. 예. 이게 출산을 계속 해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 들어요. 아, 왜 젊은 층에서 청년 세대에서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청년 세대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저도 MZ 세대. 중년이야, 중년. 예? 아니, MZ세요? 저 80년 저 앞자가 8로 이제 시작이 되니까. 팔자니까. MZ의 가장 이제 맏형급인 나이인데 왜 우리는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할까 이런 생각들을 집에서 곰곰이 많이 해봐요. 꽁지님도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아 이렇게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나보고 지금 길러보니까 어때요? 뭐 일단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네. 퇴보가 걱정이 되어서 못 낳는 경제적인 퇴보. 네, 내가 힘들어지지 개인의 않을까. 경제적 퇴보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오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애시 당초 요즘 이제 뭐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추세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더 사전적인 문제로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제 주변에 일단 결혼한 친구들은 아기 생각을 절반 이상은 일단 다 하고 하죠. 있거든요. 하나 당연히. 나면 네. 둘째 생각 더 나요. 애기 어렸을 때가 너무 이쁘잖아요. 너무 귀엽더라고요. 예, 저는 그 어. 장담할 수 있는데 애기의 그 온전히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 있냐라면 진짜 이런 존재들이 세상에 있을까? 이렇게 순수하고 아름답고 착하고 귀여운 존재들이 세상에 존재할까라는 생각하는데 또 현실에 부딪히다 보니까 벽이 그냥 딱 막혀버리는 맞아요. 그런 생활들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좀 아이를 좀 낳지 않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되어지거든요. 확실히 좀 예. 애 안 낳으려고 하는 이유들 뭐 경제력 얘기도 하지만 집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일단은 뭐 집 뭐 대출 받아서 뭐 어떻게 하는데 애 낳고 돈 쓰면 이거 대출금 뭐 어떻게 갚지 이런 맞아, 생각하기 맞아. 시작하면 막막해요. 맞아요. 진짜 막막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출산을 하려는 부부들에 대해서 이 주택 공급하는 거 아까 좀 어느 정도 언급을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일부 어느 지역에 한 2개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확산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우리가 그 생각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서울시에 우리가 직접 좀 제안을 해보는 거죠. 꽁지님이 생각하실 때 이런 정책 좀 생겼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 있으시면 오늘 아까 집 달라 그러시던데. 네, 아이 그 말도 안 되고 그거. 입이 근질근질하네요. 지금 계속 이 앞에서 계속 왜 이 자리에 앉아 나 거저 먹으려고 하는 거야? 날로 먹으려고 그러지 여기가 좀. 예. 아니 그만큼 또 파격적인 얘기가 잘 안 나오니까 맞아요. 예. 그 현실- 집을 막 딱 주지는 않더라도 그걸 좀 구하기 쉽게끔 좀 더 이렇게 지원이 네. 됐으면 좋겠는. 그래서 뭐 저희가 신혼부부들에 대해서 뭐 전세 보증금에 대한 이자 지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맞아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 서울 근데 이제 그 신혼부부와 그런 다자녀들을 위한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도 좀 서울에 많이 지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네.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어휴, 예. 요즘 뭐 저리로 나라에서도 뭐 네, 둘째 맞아요. 나면 올해 애 나면 1%대로 1%대로 네. 5억까지 대출해준다고. 대출해주고 뭐 9억 이하의 주택 돈 조금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네. 돈에 관련된 거는. 5억을 정책 대출 이런 거. 5억을 대출해줘요? 5억까지. 어디서 9억 미만의 집에서는 5억까지 네. 대출해주고 뭐 이런 아, 이야기가 그래요? 있더라고요. 네. 네. 지금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고 근데 둘째를 낳아야 돼. 올해 나와야 됩니다. 올해 낳아야 올해? 되잖아요. 네, 올해 낳아- 23년은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이전에 낳았던 사람들은 안 되는 거죠? 네, 네. 아, 이미 난 사람들은 별로 내가 보기엔 관심이 없어 지금 출산율 높여야 되니까 알겠어요. 열심히 그러니까. 살아야지 뭐. 그러니까 이런 류의 뭔가 이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생겨야 네. 아 내가 애를 낳아서도 잘 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자 우리 개인적으로 그러면 우리 이성원 담당관님 네. 그 서울 엄마 아빠들이 이건 좀 꼭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제가 여러 가지 소개해드리긴 했는데 좀 꼭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건 서울형 가사 서비스. 가사 서비스. 그러니까요. 적어야겠다. 저희도 보니까 애가 육아를 하면 사실 애를 보고 싶어요. 애는 자기 손으로 키우고 싶은데 그렇죠. 집안일까지 같이 하려니까 너무 힘들 때가 그렇지. 있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누가 집안일 해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 역발상이네. 알을 봐주는 게 아니라 집안일을 대신해 주는 네, 걸로. 그래서 이제 서울형 가사 서비스를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네. 1년에 6번 이렇게 그 가사 관리사분들이 가셔서 집안 청소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고 이런 서비스 1년에 6번. 네. 그럼 대청소급으로 좀 부탁을 드려야 돼요. 그거 너무 날로 먹으려 그래 아까부터 보니까. 아니 1년에 우리 6번이니까. 가사 관리사님이 갔다 가셨어요 하면서 찍은 사진 보면 아. 집안이 이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깔끔하게 정리돼 아니, 서울형 가사 서비스는 진짜 한번 좋은 제도고. 아까 그러네요. 말씀드린 서울형 가사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검색해 주시고 맞는 키 들어오시면 아 맞는 키에 다 네, 있다고요 다 이것도? 들어오시면 아, 맞는 키. 네,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그 맞는 키라는 사이트를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 또 청취자 여러분들이 꼭 한번 들어가셔서 네, 한번 아이가 가시면- 있으신 분들은 거기 이제 생애 한번 주기별로 가주시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몽땅 우리- 몽땅. 우리 얼핏 봐도 지금 뭐 밀키트 지원 서비스부터 해가지고 네, 아이랑 한눈에 보는 네. 생애 주기별 출산 양육 맞춤 서비스. 아이와 캠핑 갈 수 있는 곳부터 시작해가지고 오. 지금 미래 출산을 선택한 당신을 응원합니다. 지원 서비스, 안심보험 서비스 이런 컨텐츠 게 만들기 좋겠는데. 네, 확 뜨거든요. 컨텐츠 저런 거 만들기 좋겠는 데가 나왔어요. 이런 거 만드세요 좀. 서로 윈윈하죠. 네, 네, 서울시랑 맞아요. 같이. 기웃 해봐야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게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고요. 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다면 네. 저희가 이제 기회는 결국은 뭐 계속해서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결국은 이제 그 일생활 균형 얘기를 많이 하고 여성분들이 또 출산 꺼리는 이유도 자기 경력 단절되고 맞아요. 자기 어떤 그러니까요. 기회를 다 포기해야 되니까 육아에만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건가 이렇게 맞아. 그런 버리니까. 생각하는 사람도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이 결국은 저출생 대책 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경력 단절 여성들이 새롭게 사회에 재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도 지금 우먼업 프로젝트라고 하고 있고 우먼업 프로젝트. 네. 그거 어디서 우먼업? 볼 수 있어요? 그것도 저기 그 있어요? 저희 들어보시죠. 아, 저기 다 있어. 하셔도 되고, 저기 다 예, 있어. 저기 예, 다 있어요. 있고요. 맞는 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경력단 여성들이 재취업을 도와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네. 구직지원금도 드리고 인턴십도 제공하고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되고 또 이제 실제로 이런 기업들이 네. 그런 좀 육아하시는 분들에 대한 뭐 단축근무라든지 유연근무라든지 이런 걸 좀 잘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좀 맞아요. 일생활 균형 문화가 기업이 확산되어야 된다고 맞아. 생각해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네. 사실 대기업에서는 가능한 이야기긴 한데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은 문제지. 맞아. 좀 많이 그건 사실 힘들긴 해요. 저희 정부하고 같이 풀어야 될 문제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일생활 균형을 실천하는 기업들에 대한 어떤 지원도 좀 느리고 이제 그런 그래서 올해 한번 저희도 탄생 응원 기업이라고 해서 그런 좀 우수한 기업들을 좀 많이 좀 탄생 응원 기업. 네, 한번 탄생 좀 응원 기업. 소개도 해드리고 잘하고 있는 데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런 사례들을 많이 홍보하고 알려드리고 사회적으로 그런 일생활 균형 문화가 기업에서도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네. 했으면 맞아, 좋겠다. 맞아. 그렇게 잘해주는 회사는 많이 홍보해 주셔야 됩니다. 네, 많이 그런 띄워주고. 네. 요즘 일자리 구할 때 젊은층 청년층 등에서 그 회사에 별점 보고 들어가요. 맞아. 그 별점에 대한 평가도 좀 해주실 수 있게 해주시면은 아무래도 그런 그렇지. 회사에 여성의 경력 단절에 있어서 우수한 일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그렇지. 좋은 효과를 또 좋은 인력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도 세상에 알려줘야 좋은 정책들이 맞아요, 반영이 되는 맞아요. 거겠죠. 이게 지금 진짜 제일 중요한 내용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우리 여자 친구들이나 뭐 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내 여자 선배는 회사에 못 나올 걸 걱정해서 아기를 못 낳고 있다. 이 얘기가 들리면 일단 나도 아기 낳기 겁이 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이 선배가 아기 낳고 다시 잘 돌아와서 일 잘 하고 있어. 약간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렇지. 이렇게 되면 나도 여기 계속 다녀도 문제 없겠다. 아기 낳아도 되겠다. 약간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또 하나 더해서 남성 역시도 육아휴직을 똑같이 주는 정책도 계속 맞아요. 좀 계속 남성 육아휴직 늘어나야 됩니다. 맞아요. 늘어나야 된다고 돼요. 봐요. 네. 어쨌든 육아는 여자만의 몫이 그럼요. 아니라 예. 남자도 해야 되고 실제로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네. 아빠 육아가 정말 그렇죠. 필요해요. 1년은 여성 육아를 쓰고 1년은 남성 육아를 써야 그래도 2년 동안 아이를 기를 거 아닙니까? 아직 갓난아이 때는. 맞아요, 맞아요. 남자도 저는 육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같은 육아를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아니 요즘 공무원 분들도 부서마다 쓰시는 분들이 있고 못 쓰시는 분들이 있고 약간 눈치를 보는 아직 그런 부서도 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공무원 쪽에서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자기 옆에 있는 동료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눈치 주잖아요. 네, 음. 그래서 이제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좀 저희가 같이 해야 될 거는 육아휴직을 쓰면 대체 인력을 좀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 사교육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더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들더라고. 이게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너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이 머리를 싸매서 고민하는 거 중요하지만 진짜 이거는 온 국민이 머리를 싸매서 아이디어를 내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지금 정말 너무나 이게 낮아진 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진짜 온 국민이 다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 아닌가 생각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좀 약간 좀 센 단어를 쓰긴 한 건데 이거 뽑아 먹으셔야 돼요. 보고 맞아요. 먹어야죠. 이거 그냥 맞아요. 나라에서 정책 지원해 준 거 꽤 많은데 우리가 뭐 맞습니다. 물론 공부가 필요해요. 공부가 필요하고 좀 어렵긴 한데 이거 하나하나 찾으셔서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렇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홈페이지 맞는 키라고 해가지고 몽땅 좀 맞는 키라고 이런 육아 정보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포털 그건 좋아요. 사이트나 하나 네. 만들었고 우리 또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한 번은 좀 들어가셔서 전체적으로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요 말씀까지 꼭 정리해서 드려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우리 또 한마디씩, 금발서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애기 예쁘게 낳고 잘 살아봐요. 꽁지 유튜브도 구독 많이 해주세요. 여기서 깨알 홍보까지. 알겠습니다. 저출생 정책을 하고 있네요. 약간 국방의 의무 같은 나라 지키는 마음 수준으로 하고 있고요. 진짜 말씀 너무 잘하세요. 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다 이러다가 그런 생각이 음. 들고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모두가 네. 또 기업 CEO 분들 이런 분들이 진짜 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다 좋습니다. 맞아, 힘을 모아야 애기- 되는 시기 애기 아닌가. 너무 예쁜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지금 아이 낳고 키우는 게 힘들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더 행복하고 그럼요. 예, 좀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서울시에서 의도적으로 아이 셋 있는 아빠를 요거 담당으로 좀 넣으신 것도 있나요? 약간 그런 냄새가 진짜? 나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듣고 뭐 별다른 능력은 없지만 아, 진짜 진짜. 네. 대단하십니다. 예, 그래서 저도 어떻게든 다자녀들을 위한 정책도 많이 개발해 보려고 그러는데 더 잘 아실 테니까요. 너무 그러네요. 이렇게 개인적인 사심에 치우쳐서 일하지 말아야겠네요. 사심이 아니죠. 그거. 아, 이건 맞습니다. 모든 공감되죠. 네, 오늘 너무 대변하는 재밌었어요. 거잖아요. 네. 어쨌든 아이를 키우시는 그 마음에 따른 정책들이 좀 잘 고스란히 반영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 나와서 좋은 말씀 해주신 이성은 양성평등 담당관님 그리고 유튜버 꽁진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자 걱정 말을 서울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로 만들어집니다. 팟빵 채널을 통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서울골뱅이 팟빵.com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